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16면입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취업 제한 명령 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 선고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2021 6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 관련 범죄가 추가되고 취업 제한 적용 기관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 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 여부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 관련 범죄와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 2 및 제36조의 3. 둘째, 법 제59조의 내 제8항에서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 시간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은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에 포함되는 신고 의무자 교육 내용 별표 사인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 6. 셋째,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정안 제16조.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크게 감소. 국립재활원 원장 이범석 은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체적 건강.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 14.7%, 이 비장애인 9.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 36.8%, 이 비장애인 52.5% 보다 낮게 나타나 의료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새롭게 발생 및 악화된 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 36.6%,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등 27.3%, 당뇨병 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인에서 발생 및 악화된 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증상 및 질환 43.4%, 정신질환 36.4%, 호흡기 15.2%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신적 건강.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한다. 매우 많이 걱정됨 플러스 사인 걱정됨. 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 79.5%, 이 비장애인 75.1% 보다 4.4%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면 시간이 감소. 많이 감소 플러스 사인 다소 감소 했다고 답한 비율도 장애인 23.6%, 이 비장애인 14.4% 보다 9.2% 높았다. 외로움을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낌 플러스 사인 느낌. 고 답한 비율도 장애인 44.6%, 이 비장애인 36.1% 보다 8.5%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 60.0%, 이 비장애인 61.9% 보다 1.9% 낮았으나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 27.2%, 이 비장애인 13.9% 보다 13.3% 더 높았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 역시 장애인 38.2%, 이 비장애인 40.1% 보다 1.9% 낮았으나 매우 많이 느끼는 비율은 장애인 13.1%, 이 비장애인 6.6% 보다 6.5% 높았다.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 44.0%, 이 비장애인 34.6% 보다 1.3배 높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 매우 불만족 플러스 사인 불만족 이라 답한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비장애인 23.4%, 이 장애인 13.8% 보다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장애인 46.4%, 이 장애인 42.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후의 차이는 장애인 29.1% 이 비장애인
23.0% 보다 높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불만족 비율은 코로나19 전후 차이가 장애인 7.9% 3.5배, 이 비장애인 4.7% 2.1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신체장애로 인한 혼자 손 씻기,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 실천의 어려움, 돌봄 종사자, 활동보조인 포함과의 밀접 접촉,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예방수칙 준수 어려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 반응 및 불편함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코로나19 관련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 22.4%, 이 비장애인 18.2% 보다 높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웠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름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하기 쉬운 그림, 영상 등을 통한 안내 서비스 부족 35.0%, 수어 통역 미비 및 화면 해설 서비스 부족 23.2% 순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위험 인지 및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출 시 위험을 느끼는 비율은 장애인 81.3%, 이 비장애인 76.0% 보다 5.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위험함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장애인 35.6%, 이 비장애인 11.5%에 비해 3.1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예방수칙 준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소독하기 79.3%, 거리 유지하기 80.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83.6% 순이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88.8%와 마스크 착용하기 96.5%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신체장애로 인한 혼자 손 씻기,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 실천의 어려움, 돌봄 종사자, 활동보조인 포함과의 밀접 접촉,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예방수칙 준수 어려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 반응 및 불편함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코로나19 관련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 22.4%, 이 비장애인 18.2% 보다 높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웠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모름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하기 쉬운 그림, 영상 등을 통한 안내 서비스 부족 35.0%, 수어 통역 미비 및 화면 해설 서비스 부족 23.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 요인.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 정도, 성별, 선별 검사, 감염 우려, 외로움, 불안, 우울감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이 더 높았다. 1.3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1.2배. 선별 검사를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이 더 높았다. 1.5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이 더 높았다. 1.4배. 외로움 1.4배. 불안 1.4배. 우울감 1.6배. 을 느끼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 감소 위험이 더 높았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 연구 책임자,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비장애인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건강 문제 악화, 외로움, 불안, 우울감, 돌봄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습득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으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였다라고 밝히며 감염병 시대의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중복 적용을 우려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정신장애인은 단지 약물과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 지원의 대상인 환자일 뿐, 취업이나 일상생활, 주거지원, 직업재활 서비스, 복지관 이용,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권리가 요구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